네, 2022년 1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참 피해가는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살펴보지 않은 면도 있었는데 오늘 조금 봤습니다. 제 결론은 굉장히 이거 갖고 시끄러운데 이재명 욕설 파일 공개하지 말아라.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19금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만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못 보도록 190금으로 하자. 네,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은 행동하는 양심들의 판단과 의견이 궁금하다.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건희 씨 서울의 소리에서 녹음했던 전화를 한 거를 녹음해서 공개했죠. 상당히 제가 보기엔 치사한 취재 방법인데 그게 공개돼서 그거를 또 서울의 소리가 아니라 MBC가 보도를 했어요. 그 MBC에서 보도를 한 장모 기자는 그 전에 채널A 이동재 기자 함정 취재를 했던 바로 그 기자더만요. 자기 스스로 취재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이 보이네요. 어쨌든 그게 보도되고 난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서 19금 짤 사진을 보여드렸었죠. 이때 김건희 씨는 뭐 쫄리다 아니다, 누구와 동거를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다, 무속인이다, 무속인과 가깝다, 숱한 썰이 돌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센 내용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 19금이 나오나 그랬더니 20토였다. 네. 19일 금요일, 20일 토요일 그런 달력이었다. 네, 한번 농담 삼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걸 얘기하겠습니다.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18일 날 이재명 씨가 과거 형님 부부와 했던 전화를 녹음한, 거기 녹음에는 그가 한 욕설이 많이 담겨 있죠. 그 160분가량 되는 건데 34개의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다 아실 거고요. 이재명 씨는 유동규를 잘 모른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셋째 형 이재선 씨와 대화할 때 유동규를 분명히 서로 거론하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가 됐을 때 장영하 씨가 동의를 했을 때 이재명 씨는 그 파일은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것이고 여러 군데 떠돌다가 다시 드러난 것인데 어쨌든 제가 과거에 한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는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1월 20일 유튜브 중에 요즘 아주 핫했던 게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이죠. 지난번 조동현 씨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으로 갔던가요? 그 양반 사생활을 공개해서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던 그 가로세로 연구소가 1월 20일 이 구글 유튜브로부터 저도 방송하는 유튜브로부터 일주일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세현 측은 20일 오후 유튜브로부터 의료정보정책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1월 10일자 방송분을 삭제했다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자기네 컨텐츠를 올리지 못하도록 됐다. 이게 경고인데요. 이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 또다시 경고를 받으면 2주간 컨텐츠를 올리지 못하고요. 또 90일 이내에 또 세 번째 경고를 받으면 유튜브 계정이 영구 삭제됩니다. 폭파된다고 이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에는 노란 딱지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보시기에 광고 없어 좋을지 모르지만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아주 심하게 당하는 데가 가세현 같습니다. 가세현 측의 김세의 씨 주장은
1월 12일 날 그 문제가 된 거는 송트남 가세연의 10억 소송 뭐 그런 제목의 동영상인데 이건 뭐 근데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한 건데 정책 우리나라 의료 정책 위반이라고 해서 그걸 지우고 일주일 동안 일체 내용을 올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바로 이날 1월 20날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연이라고 하는 단체죠. 네, 민언연. 저도 이 단체를 압니다. 제가 과거에 방송하면은 채널A에서 방송하면 많은 댓글을 달아줬던 사람들이죠. 언노련 또 한국기자협회까지 구글 코리아에 몰려가서 타도 가세연을 외쳤답니다. 그런 날 유튜브 측에서 가세연한테 더 이상 일주일 동안 컨텐츠를 올리지 말라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이게 우연의 일치냐? 물론 문제는 12일 날 8일 전에 방송한 게 잘못됐다고 했지만 참 이상하다라 그랬습니다. 이 민언련, 언노련 등 이러한 언론단체들은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송 내용과 인권 침해 행태를 보여온 가세인에 대해 관리와 규제를 하라는 요구에 구글과 유튜브는 응답이 없었다라고 비판하면서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수와 슈퍼챗 수수료를 올리는데 관심을 기울일 뿐 사회적 책임을 방관하는 것이다 라고 뭐 맹비난했었습니다. 유튜버 응답한다까지 연대에 맞서겠다라고까지 주장했었는데 어쨌든 그날 가세연은 일주일 동안 방송이 중지되는 그런 걸 당했습니다. 경고도 맞았고요. 우연일치 치고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국민의힘은 MBC가 이제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인지 누군지랑 뭐 전화한 거를 가지고 녹음을 틀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재명 씨의 그 녹음 파일도 공중파인 MBC 등에서 방송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불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조홍천 씨 변호사죠. 그는 CBS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일부분만 발췌해 트는 것은 선박법 위반이다. 그래서 살려면 다 틀어야 되는데 다 틀면은 160분 거의 3시간 그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못한다. 이런 근데 조홍철 씨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팩트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민주당의 여러 사람들은 이거 트는 게 무조건 아니다 그러는데 선관위의 정확한 판단은 뭐였는가 하면 방송사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처 안에서 국민적 관심사안을 취재 보도하는 건 언론기관의 자율이다. 편집을 했더라도 공직선거법 8조 공정보도 의무만 준수하면 방송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욕설 부분만 내보내면 그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내보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풀고 있는 거죠. 네. 장영하 변호사가 이제 그 욕설 파일을 공개한다 그럴 때 황교익 씨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취소 본인도 사퇴하고 뭐 그때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해찬 씨가 하지 말라 그래서 그만뒀던 그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장영하 씨가 욕설을 공개한다라고 예고를 하니까 그 전날인가요? 18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파일 공개해라.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씨를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 많았는데 왜 그러는지 궁금해. 이재명의 온갖 자유를 다 검토해봤다. 그래서 욕설 부분만 들으면 이런 사람이 있나 싶지만 전체를 들으면 그가 왜 욕을 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안 들어본 사람은 꼭 들어보시라. 오해는 풀린다. 그리고 이재명의 욕설 파일을 듣는 게 고통스러울 거다. 네, 고통스럽습니다. 저 조금 들어봤는데 고통스럽고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건 뭐가 쉬운 거 아니야? 못 듣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도 이렇게 느꼈네요. 나와 관련이 없음에도 욕은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안 좋다. 네. 굉장히 저도 취재하다 보면은 사건 취재하다 보면 굉장히 유명한 뭐 살인범 뭐 등등 취재해 봤습니다. 살벌합니다. 살기가 좀 무서운 건 아는데 나와 관련이 없음에도 욕은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안 좋다. 특별히 같은 욕을 해도요 찰지게 해서 이렇게
사투리 섞어서 하는 구수한 욕이 있는가 하면 같은 나라인데도 어느 사람 입에서 나오면 섬뜩한 게 있습니다. 꾹 참고 전체를 들어봐라. 적어도 오해는 풀릴 것이다 하고 황교익 씨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이재명 씨 욕설 파일이 이번에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작년 7월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 욕설 파일은 떠돈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2012년에 녹음된 거니까 뭐 10년째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작년 7월 달에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유튜브하고 가세연에서 이걸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백브리핑도 이제 이걸 차단을 당했고 가세연도 당했는데 그때 유튜브 측에서는 법원 명령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이걸 올리면 안 된다 하고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 명령이 뭔가 이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법원 명령이 뭔가. 가세연하고 백브리핑을 차단시킨 거. 이게 뭔가 하면은 2015년 4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내린 결정이네요. 2015년인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출마했던 모양이죠. 재선에 나왔나? 성남의 디지털 성남일보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이 욕설 파일을 공개했던 모양인데 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성남시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5년 4월 2일 성남지원은 녹음 파일 내용이 원고 가족 내부의 사적인 내용이다. 입수 시점에서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게재했으니 게시 동기가 원고의 낙선이나 비방을 위한 것이라며 녹음 파일 게시에 따른 명예훼손 인정된다 하면서 디지털 성남일보는 1,500만 원씩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답니다. 2014년 지방선거였네요. 그때 이제 이재명 씨가 당선된 건데 이 판단은 1년이 지나서 15년 4월 달에 나왔네요.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일 때 나왔는데 이재명 씨가 이겼네요.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녹음 파일을 틀면은 법원의 명령을 어기게 돼서 유튜브 측은 이제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법원이 판단했던 근거 중에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이나 비속, 형제 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또 서로 상치되는 거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이때 성남지원은 이걸 보지 않고 앞에 것만 봤네요.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씨 전화 파일을 공개할 때는 가처분 신청에서는 뒷부분만 봤네요. 네. 법원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가끔 보다 보면 법원이 참 웃깁니다. 자, 이러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녹음 파일은요, 욕설 파일은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때는 이제 이재명 씨가 경기지사에 도전했었죠. 그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이재명 후보의 6대 의혹, 국민들도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라면서 이 녹음 파일을 원본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올렸는데, 그때도 아까 2015년 성남지원에서 나온 그 판결 때문에 하루 만인가요? 바로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욕설 파일을 해외에 있는 유튜브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올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계속.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장영화 변호사가 수집해갖고 지난 19일 날인가요? 총 공개를 했던 것이죠. 네. 지금 이제 그런 판단이 있는데 지금 중앙선관위가 아까 뭐라고 한 거랑 결국 뭔가 하면은 원본인 경우에는 낙선과 비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과 관계없이 공개를 해도 된다라는 게 일단은 선관위의 정확 판단인 걸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다 공개하라 이거죠. 일부분만 발췌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지금 오마이뉴스도 그렇고 좀 이렇게 친정부적인 매체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엔 띄울 수 없겠죠.
저는 이 사건을 사실 이재명 씨 참 개인적인 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느낌이 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 사람에서 주목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 양반 책을 몇 권 갖고 와서 읽어는 봤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뭘 얘기하자는 사람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런 책들을 이재명의 918. 근데 이재명은 합니다. 이걸 보면서 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힘들게 살았다는 건 알겠는데 뭐 박정희처럼 대한민국을 조국 근대화하자는 건지 전두환처럼 정의사회를 구현하자는 건지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하는 김대중처럼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재영 씨인가요? 둘째 형이 그 매일경제에 쓴 글도 읽어봤습니다. 두 형제 간에 재선 씨하고 재영 씨 간에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한 거 참 뭐 그것도 읽어봤고 형제 간에 이재영 씨가 중재를 많이 했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굉장히 분노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서 욕을 했겠죠. 근데 그게 제가 듣기엔 상당히 섬뜩합니다. 뭐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악령이 씌었다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던데 좀 심합니다. 사람들이 억울하거나 분노하면 욕을 하지요. 저도 욕합니다. 저도 욕 뭐 합니다. 섬뜩하게 욕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 다음에 뭐 대학 다닐 때 연고전 할 때 뭐 우리가 지는 것 같거나 그럼 뭐 날라가죠. 한일전 축구할 때 뭐 그럼 뭐 던지고 화딱지 냅니다. 뭐 가족 간의 다툼에서도 화가 나면은 뭐 심한 말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욕하는 거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저도 뭐 젊은 시절 거칠게 살아본 경험도 있고요. 근데 이 욕설을 이재명 욕설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아까 악령이 씌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뭐 도발도 아니고 이건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뭐라 표현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호남이라는 사회가 있잖아요. 호남에도 가게 되면 광주 일고라든지 광주고 전주고 나오신 과거 저보다 한 너댓 살 서너 살 너댓 살 많은 분들은 과거 시험 본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 굉장히 파워 엘리트들인데 그분들은 이거를 들으면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뭐 엘리트들은 왜냐 행동하는 양심이란 말을 외쳤던 분이 김대중 씨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양심만 갖고 있지 말고 그걸 정확하게 행동을 하라 이거죠. 그럼 이건 결국은 엘리트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5.18 광주정신도 정의를 외치는데 이걸 듣고 그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이재명 씨가 어머니를 그렇게 비판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섬뜩하게 욕을 하는 걸 보면서 그건 조금 제가 마음에 걸려요. 대통령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이러한 본성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욕설 파일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듣기에는 참 그래요. 젊은 사람이 듣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젊은 사람 못 보게 하려면 19금으로 하잖아요. 190까지 사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190금으로 하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설사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렇지만 두려운 게 이재명 씨가 당선돼가지고 또 이 성질이 나왔고 두렵습니다. 저도 지금 양가적인 상태인데 대한민국 결정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세력들이 다 합세해서 하는 건데 가장 궁금한 거는 행동하는 양심을 자처했던 호남 엘리트들의 판단입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야 뭐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엘리트들은 조금 전 다르다고 봐왔었거든요. 뭐 저희 판단 잘못인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동하는 양심을 건드리면서 190금으로 하자. 그리고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대한민국이 한번 판단해보자.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도 차단될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